그 폭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그 PPT를 좀 보시고 제가 청장님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우리 여름철 평균 기온을 이렇게 쭉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뭐 누구나가 다 느끼고 다들 얘기도 그렇게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얼마나 올랐고 실질적으로 폭염 일수도 1980년대는 한 평균 8.2일 정도 되다가 지금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13.7일 이렇게 해서 한 67%, 70%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름철에 폭염이 없는 여름철이 없는, 다만 그 폭염 일수가 나날이 좀 길어진다는 거에 큰 문제가 있고요. 이래서 올 여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그 집단적으로 동물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온열 환자들, 또 온열 피해가 상당 부분 많은데요. 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28주째, 뭐 연 54주를 쭉 해서 봤을 때 지난주에 266명, 지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556명이라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을 비교를 해보시면 2018년 올해 들어서 지난주에 발생한 그 온열 환자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열 환자의 증가폭도 한 60% 가까이 정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망자도 많고요. 가축 폐사 피해도 많습니다. 올해 보면은 7월 25일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폭염으로 가축이 217만 7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해서 한 120억 정도 재산 피해가 났는데, 이게 지난해 대비해 보면 한 2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 기상청에서 발간한 자료 중에 신기후 체제 대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17, 그 보고서에 따라도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그리고 여름 일수가 이제 같은 고온 관련한 극한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올해 폭염을 재난에다가 이제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 왜 RCP 시나리오별로 해서 그 나타날 수 있는 폭염이나 연평균 관련해서 우리가 적응 가능한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 결국은 21세기 전반기 지금 현재 우리가 연평균으로 보면 거의 한 20일 이상 정도 되는 날이 폭염에 어쨌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환경부 장관님 기후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그 체제를 잘 이행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연간 한 20일 정도를 초과하는 폭염 일수,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더 많아지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올해는 있고 내년은 없고 하는 재난 상황이 아니라 매년 다가오는 재난 상황인 겁니다. 한 달 정도가 지속되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넘어가 주세요. 이게 16년, 17년, 그리고 올해 그 정부 종합대책 중에 일부 지금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1년 중에 한 달을 폭염에 시달리는데, 그러면 올해는 220만 마리, 아직까지 폭염이 끝난 게 아니고 7월, 8월까지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을지 아직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인적 피해가 있을지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되는 폭염 일수가 앞으로도 지속 매년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부가 각 부처별로 폭염과 관련한 폭염에 대비한 대책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상청이 장기 예보를 정확하게, 온도의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예보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세를 정확하게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각 부처별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응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가축이 죽어나가는데 지금과 같은 축사의 형태로 가축이 죽어나가지 않을 방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환경부가 같이 부처별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야지만이 매년 다가오는 이 폭염 상황을 좀 그나마 슬기롭게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기상청장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도 정부에서 폭염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폭염이 이제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재난으로 포함하는 건 정부 내에서 다 일관되게 목소리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폭염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기예보 부분에 대해 좀 예측력이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거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부분은 현재도 생산하겠지만 또 정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각 정부 부처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가 전체적인 그 기후변화 적응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각 부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행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종합 대책이 없어서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이제 아직은 적용이 조금 안 돼 있습니다. 빨리 가능한 한 보완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물을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막 재배라던가 이런 농업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기후변화와 물 부족과를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정말 적절하지 않은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찾아내서 개선하고 대책을 같이 논의할 건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